안녕하세요. 이승규 변호사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던 경우에 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과 시효 소멸. 자,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에는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 신탁,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 중에서도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부동산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신탁자가 부동산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실명법 시행 전이라면 신탁 부동산을 찾아올 가능성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 유예기간 내에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다라면서 신탁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효에 소멸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관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B가 X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낙찰을 받아요. 경매가 진행되고 X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을이 낙찰을 받는데 이 낙찰자가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이렇게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부동산을 낙찰받은 걸 이렇게 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탁약정입니다. 신탁약정인데 그래서 낙찰자는 수탁자가 되고요.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제공한 갑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신탁자, 낙찰자는 수탁자, 이런 구조가 되죠. 이렇게. 자,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B는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되는 꼴이고 여기는 매수인이 되는 꼴이죠. 매도인은 이런 명의신탁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선의자가 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자도 을이 나선 거기 때문에 수탁자가 나섰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경매로 낙찰을 을이 받는데 누군가 매수 자금을 제공했다 이러면은 대체로 매도인 선이 계약 명의신탁이 되면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요? 엑스토지의 소유권은 낙찰자인 을이 취득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95년 6월 1일에 이제 이렇게 6월 21일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완납 돈을 내고 을이 등기한 요때가 95년 6월 24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자, 그런데 실명법 시행일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실명법이 아마 95년 3월인가 만들어졌고요. 95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명법 시행일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이렇게 을이 수탁자로서 낙찰을 받은 게 실명법 시행 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명법 시행 전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됐잖아요. 그래서 실명법을 시행하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법조문에 1년 동안, 그러니까 96년 1년이면 96년 6월 31일까지 실명 전환을 해라. 갑을 이렇게 된 거를 갑이 신탁자니까 갑한테 넘기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유예기간을 줬어요. 유예기간. 자, 그런데 이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그럼 언제부터예요? 96년 7월 1일부터는 실명법을 적용하겠다. 실명법에 따르면 어때요?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유효였던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신탁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1년 동안에는 갑이 부동산 찾아올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줬는데 실명법 시행 전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1년 동안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명법 적용해서 신탁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을이 수탁자가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 신탁에는 부동산 실명법 4조에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6년 6월 30일까지 갑한테 이렇게 등기하는 거 허용하되 이 1년이 지나버리면 7월 1일부터는 96년 7월 1일부터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지금은 당연히 적용되죠.
지금 오늘 설명하는 사안은 이런 신탁이나 이런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일단 아시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안 자체는 이런 등기 완납이나 등기나 완납 돈을 낸 게 부동산 실명법 이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갑이 실명법상 유예기간 96년 6월 30일까지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는데, 갑이 뭐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분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이 실명법에 따른 유예기간 96년 6월 30일이 넘어간 경우에도 이렇게 10년 안에 소송을 하면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이론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론 구성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찾아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유예기간은 이제 놓친 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데, 부동산 자체를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의 원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을이 시효 소멸 항변을 합니다. 자, 이 소송이 2015년에 아마 제기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보니까 2015년에 제기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95년 7월이죠. 20년이 됐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게 이제 헷갈리실 텐데, 매매에 따른 갑이 계속 점유를 합니다. 신탁자가. 어쨌든 수탁자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갑한테 넘겨주고, 갑이 그 이후로 95년 6월 24일 이후로 계속 점유를 해요. 자, 이렇게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서 들으셨죠? 자, 그거는 매매입니다. 매매. 갑이 을로부터 뭐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인인데 계속 점유를 했다고 하면은 10년 넘어가도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근거 자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긴 한데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에는 이런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갑이 계속 점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가 그냥 진행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갑이 을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달라. 그 원인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하면 을이 시효 소멸 항변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패소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죠. 경매로. 자, 이런 경우에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시효 소멸을 했고 10년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신탁자 갑의 열의되는 청구는 기각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